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요즘 정말 화제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몬 헌터스, 줄여서 캐데헌입니다. 저희가 받아본 자료들을 보니까요. 와, 이게 그냥 영화 한 편의 성공? 이걸 넘어서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뭐 기록적인 흥행 성적은 물론이고 서울 관광 지도가 바뀌고 있다. 이런 생생한 이야기들부터 해서요. 또 GS25나 농심 같은 대기업들이 앞다쳐서 협업 상품 내놓는 것까지. 진짜 캐대헌 현상이라고 할 만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냥 단순한 인기 애니메이션이 아닌 거죠. 문화, 관광, 경제까지 전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캐대헌 현상, 이게 정확히 뭐고 또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영화 흥행세. 이거 숫자로만 봐도 대단해요. 자료 보니까 공개 12주 만에 누적 시청수가 거의 3억 뷰. 네, 거의 다 왔죠. 그리고 이미 오징어 게임 시즌 1 넘어서 역대 넷플릭스 전체 컨텐츠 1위라고 하더라고요. 6월 20일에 공개됐는데 12주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영화 주간 순위 10위 안에 계속 있었다는 거. 이것도 좀 놀랍지 않나요? 보통은 시간 지나면 좀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런데 이게 정말 이례적인 성공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단순히 얼마나 많이 봤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또 꾸준히 사랑받고 있냐 이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12주 연속 탑10 유지, 심지어 후반부에도 주간 시청수가 2천만 대를 넘기고 이건 정말 드문 현상이에요. 넷플릭스가 보통 공개하고 90일간 시청 기록으로 최종 순위를 매기는데 캐데헌은 마지막까지 그 힘을 잃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랄까 컨텐츠 소비 방식에서도 새로운 패턴을 보여주는 사례랄까요? 그냥 반짝하고 많은 유행이 아니라 아주 깊고 또 지속적인 팬덤, 이걸 형성하면서 하나의 문화적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의 3억 뷰 달성 여부도 더 주목받는 거고요. 단순 시청을 넘어서는 깊은 팬덤과 문화적 흐름이라. 네,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스크린 밖 현실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영화 속에 나온 서울 장소들 있잖아요. 이게 외국인 관광객들한테는 이제 필수 코스가 됐다는 기사가 참 재밌더라고요. 엔서울타워 북조난홍마을은 기본이고 낙산공원, 코엑스 케이팝 스퀘어, 심지어 한강공원까지. 그냥 영화 따라 서울 여행을 하는 거죠. 네, 일종의 성지순례처럼요. 맞아요. 호주에서 온 소피 씨는 아예 여행 계획을 캐데헌 루트로 바꿨다 하고 또 인도에서 온 스네아 씨. 이분은 경복궁 해태상 보면서 영화 속 그 귀여운 데몬 캐릭터 더피를 떠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인상 깊었어요. 허허, 그렇군요. 한국 하면 보통 케이팝이나 음식만 생각했는데 이 영화 때문에 샤머니즘이나 데몬 같은 좀 한국적인 판타지 요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확 커졌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온 리드 씨, 이번 사례는 진짜 놀랍던데요. 영화 속 아이돌 그룹 사자 보이즈 때문에 검은색 도포랑 갓을 샀대요. 정말요? 네. 그걸로 할로윈 코스튬까지 계획하고 심지어 한국 와서 침까지 맞아봤다고. 이건 정말 열성적이죠? 단순 관광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냥 관광이 아니에요. 영화 속 세계관에 깊이 빠져들고 공감하면서 나타나는 문화 체험의 확장, 이렇게 봐야 합니다. 팬들이 자기가 영화의 일부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게 현실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내가 주인공처럼. 네, 그렇죠. 마치 자기가 영화 속 인물처럼 그 장소를 가보고 관련된 물건을 갖고 싶어하고 비슷한 경험을 해보려는 그런 욕구요. 서울관광재단이 또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고 서울 트립헌터스 스탬프 투어나 서울 컬처 라운지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걸 발빠르게 기획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프로그램들. 영화 속 장소 8군데 직접 가보는 스탬프 투어도 있고 주인공 팔찌나 전통 갓 키링 만들기, 심지어 걸그룹 헌트릭스가 좋아했다는 김밥 만들기, OST 안무 배우기까지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게 하는 거죠. 김밥 만들기에 안무 배우기까지 정말 영화 속으로 쑥 들어가는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인기가 너무 많아서 추가로 더 열어달라는 요청이 엄청나다고 하니까 그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좀 짐작해 가죠. 주목할 만한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북천에서 공예품 가게 하시는 사장님 인터뷰를 봤는데 캐데헌 관련 상품들, 특히 영화에 나오는 문양이나 캐릭터 활용한 제품들 덕분에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효자 영화라고까지 표현하시더라고요. 효자 영화요? 네. 또 다른 한복 대여점 사장님은 그 사자보이즈 스타일 검은색 도포 있잖아요. 그거 찾는 문의가 하루에 거의 10건 가까이 된대요. 갓은 아예 도매 가격 자체가 올랐을 정도라고 하고요. 와, 갓 가격까지 오르다니. 근데 이게 특정 세대만 그런 게 아니라 자료 분석을 보면 10대 청소년부터 60대까지 아주 폭넓은 연령층이 영화 관련 상품이나 체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만든 문화 콘텐츠 하나가 어떻게 지역 상권 또 전통문화 상품 소비까지 직접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저승사자 스타일 도포랑 갓이 이렇게까지 인기일 줄은 몰랐네요. 정말 예상치 못한 파급력인데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유통업계, 특히 편의점 움직임이 아주 빨라요. GS25 사례부터 좀 볼까요? 네, 그렇죠. 영화 속 인물들이 먹던 음식을 그대로 상품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참치 마요엔 전주비빔 반방김밥, 전주비빔엔 제육 카풀 주먹밥, 이름도 재밌어요. 닭강정, 김말이 튀김 들어간 모든 분식 세트도 있고. 아, 그 분식 세트. 네, 심지어 디저트로 아이스 브룰레, 망고맛, 소다맛까지 캐대헌 에디션으로 나왔고요. 근데 단순히 음식만 판 게 아니라 상품마다 랜덤으로 들어있는 42종 한정판 캐대헌 실. 이게 또 핵심 같아요. 그쵸? 아, 맞습니다. 그 실. 네, 이거 팬들 수집 욕구를 완전 자극해서 실 모으냐고 일부러 여러 개 사게 만드는 상당히 영리한 전략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확히 보셨어요. GS 리테일의 접근 방식은 그냥 콜라보 상품 판매, 이걸 넘어서는 거죠. 편의점을 단순히 물건 사는 곳이 아니라 뭐랄까, K컬처를 즐기는 문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이런 비전이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아, 문화 플랫폼.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속 경험, 예를 들면 주인공들이 먹던 음식을 일상에서 쉽게 맛보고 또 관련 굿즈, 그 C를 모으는 재미까지 주면서 팬들하고의 연결고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전략이죠. 앞으로 냉장 냉동 간편식, 캔디, 젤리, 초콜릿, 심지어 교통카드까지 상품군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하니까 콘텐츠 IP를 활용해서 리테일 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팬들 입장에서는 영화의 그 여운을 일상에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되는 셈이고요. 편의점이 문화 플랫폼이 된다.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발상인데요. 자, 식품업계 대표주자죠. 농심의 움직임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농심도 발빠르죠. 영화 속에 농심 신라면 생각나게 하는 동심 컵라면이 나왔잖아요. 이게 계기가 돼서 실제 협업으로 이뤄졌는데 주인공 캐릭터 디자인 입힌 신라면 컵 한정판 6,000개. 이게 판매 시작하고 단 1분 40초 만에 다 팔렸다는 소식은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듣고 놀랐어요. 1분 40초라니. 헌트릭스 멤버들이 먹던 바로 그 라면이다. 이 스토리가 팬들한테는 정말 강력하게 먹힌 결과겠죠. 그야말로 캐대헌 이펙트가 제대로 터진 사례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 열기가 그냥 화제가 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농심의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까지 직접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아, 실적까지요? 네, 사실 농심 지난 2분기 실적을 보면 내수 시장이 좀 안 좋았고 일부 해외 법인도 부진해서 시장 기대치에는 약간 못 미쳤거든요.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0.8% 늘어나는데 그쳤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8.1% 줄었었어요. 아, 그랬었군요. 네, 근데 이번 캐대헌 협업 소식 나오고 나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게 시기적으로 지난 7월에 미국 시장에서 주요 제품 가격을 10% 이상 올렸던 효과랑 맞물리면서 3분기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질 거다, 이런 전망이 힘을 얻고 있어요. 오! 증권가에서는 농심 3분기 매출액이 작년보다 한 4.24% 늘어난 8,864억 원, 영업이익은 무려 18.67%나 증가한 446억 원에 이를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협업 발표하고 한 보름 정도 사이에 주가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와, 아니 애니메이션 영화 하나랑 협업한 게 한 분기 실적 전망치를 바꾸고 주가까지 끌어올릴 정도라니 이 컨텐츠의 힘이라는 게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큰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요, 그 불닭볶음면으로 세계 시장 휩쓴 삼양식품에 이어서 농심이 면비디아, 그러니까 면 플러스 엔비디아, 이 대열에 합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면비디아요? 재밌네요. 네, 마치 기술 분야의 엔비디아가 AI 붐 타고 확 큰 것처럼 K 콘텐츠 인기에 힘입어서 K 라면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담은 신조어죠. 이번 캐대헌 협업 제품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전 세계 주요 시장에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이라서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가 이런 기대감을 더 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의 성공이 기업 가치 또 투자 심리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캐대헌이라는 이 단 하나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만들어낸 정말 다채로운 현장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역대급 흥행 기록이라는 숫자를 넘어서 실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서울의 숨겨진 곳곳으로 이끌고 또 잊혀가던 전통문화 상품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요. 네, 그렇죠. 편의점 진열대 풍경을 바꾸고 심지어 식품 대기업의 실적과 주가 전망까지 움직이는 모습. 야, 정말 놀라운 파급력 아닌가요? 분명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례들은 현대 사회에서 잘 기획되고 잘 만들어진 문화 콘텐츠가 가진 힘, 그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더 이상 그냥 단순한 여가, 나 즐거움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관광, 유통, 식품, 심지어 금융시장까지 아주 다양한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캐대헌의 성공 요인을 꼽자면 역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팝 코드, 그리고 한국 고유의 전통 설화, 샤머니즘이나 도깨비 같은 거요. 네네. 그리고 매력적인 현대도시 서울의 모습, 이 세 가지를 아주 세련되고 흥미롭게 잘 엮어낸 탁월한 스토리텔링 전략, 이걸 꼽을 수 있겠습니다. 힙합, 전통 신화, 현대 서울의 조화라. 캐대헌이 정말 성공적으로 풀어낸 이 조합처럼 앞으로 또 어떤 독창적인 한국의 이야기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콘텐츠로 재탄생하게 될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만의 넥스트, 캐대헌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생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